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여행을 갈 때 빠지지 않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된 곳,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특산물과 고유의 음식, 또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최동규 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은 전통시장이 정말 관광 코스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대다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들이고요. 네. 또 전통시장이 있는 곳들은 그 지역의 유명 관광 명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통기능이 단순할 때는 네. 거래 기능의 위주였지만은 요즘 어떤 그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그 지역의 관광지와 전통시장이 연계하는 다양한 여행 코스들이 개발되어서 네. 그 모든 소비자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행 코스로 이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이제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살거리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들이 독특한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관광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볼거리인데 대다수 이제 여행들이 주말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이제 각 그 지역에 있는 시장들마다 주말 장터들을 개장을 해서 다양한 뭐 볼거리, 공연, 이벤트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하면 뭐 완벽한 어떤 그런 전통시장이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를 하려면은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여행 코스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컨텐츠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문화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전성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지역 선도 시장, 문화 관광 시장, 글로벌 시장 다양한 육성 사업들을 통해서 연간 뭐 6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선정된 시장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어떤 여행 상품을 연계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대표적인 10개의 시장을 선정하여서 글로벌 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요 사업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시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고요. 특히 지난 뭐 7월에는 관광공사에서 1913 송정역 시장에서는 뭐 B2B와 함께하는 뭐 한류 홍보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서 해외의 어떤 전통 시장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오늘 코너 전통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아시죠? 꿀단지 안에 그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법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요겁니다. 오늘의 상품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영주 365 시장입니다. 과거 선비골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문화시장, 세계시장의 브랜드가 합쳐져 탄생한 시장인데요. 영주 365 시장은 고객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도관 열차가 저희들이 해봤을 때는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그 시장에 투어 오면 상인들이 우리가 원래 이달에 같은 경우는 지난주 또 600,
480명이 왔다 갔는데 저희 시장이 엄청난 규모예요. 다듯이 오늘 또 480명 오지만 팔도광열차만큼 더 좋은 사업은 없어요. 지난해 시장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영주 365 시장은 올 10월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열차 안 다양한 이벤트를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를 즐길 시간입니다. 투어는 A코스와 B코스 두 곳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요. B코스 중 하나인 이곳은 백두대간의 전기를 머금은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소수서원입니다. 가을 경치가 정말 장관이네요. 너무 좋아요. 오늘 부석사 굉장히 오고 싶었거든요. 무량수전 위에 올라가서 그 보는 거, 또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영주 365 시장이요.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대망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영주 365 시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나눠주는데요.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온누리 상품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모두 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까지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상품권도 받았겠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쇼핑 한번 나서볼까요?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이 즐비한 영주 365 시장.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어떤 물건들을 샀을까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그냥 다 사고 싶은. 떡볶이 저기서 샀어요. 떡볶이 유명하다 그래서 떡볶이 포장했어요. 많은 점포 중에서도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곳. 바로 영주 명물로 유명한 영주 한우와 문어 숙회를 파는 곳입니다.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소포장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배추전도 먹음직스럽네요. 시장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구석구석 좀 잘 살펴보시고 물건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영주 365 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이 관광객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권입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시면 일단은 영주 365 시장에서 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 온누리 상품권은 또 소비자들이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5% 할인 혜택도 주는 아주 전통시장 효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이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정부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팔도 관광 열차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히 코레일의 지원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마다 각각 다른 고유의 매력과 특성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상품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는 8곳, 2014년도에는 11곳, 2015년 12곳, 2016년 16곳, 2017년 18곳, 올해에는 20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대상 시장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통시장의 여행 관광 상품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매출 증대 아니에요? 네, 매출 증대 그렇습니다. 효과도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2013년도에 8곳을 운영을 해서 8,100명 정도의 그 고객분들이 시장을 방문해 주셨고요. 2017년도에는 무려 7만 5천 명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1년에 40억 정도 이상의 전통시장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또한 이제 이게 어떤 매출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관광지들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효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려면은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 여행에서 전통시장을 집어넣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만의 독특하게 즐길 수 있는 그 독특한 테마, 어떤 특色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영동시장. 근데 영동은 영동, 금산, 무주를 3개 권역을 엮어서 금강 따라 걷는 삼도, 삼미, 삼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을 통해서 영동하면 제일 유명한 게 국악. 국악 있죠. 난개. 네, 맞습니다. 예, 영동에서는 국악체험촌, 금산에서는 또 하면은 이제 인삼이 유명한 한방 스파, 무주는 또 우리나라에 이제 태권도 공원이 있거든요. 그 태권도 공원 등을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은 해외 전통 시장 사례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보케라이 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 800개의 점포가 역시 빼곡하게 건물형 안에 들어있는 시장이고요. 역시 이 시장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페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시장이고 또 넓은 광장이 조성이 되어서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뭐 맥주와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도 잘 갖춰져 있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만에 가면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야시장이거든요. 1909년도에 문을 연 쓰린 야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쓰린 야시장은 주말이 되면 한 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많은 게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먹거리 위주의 상품들을 구매하고 뭐 패션 잡화라든지 이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요. 여행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수십 대의 버스가 서 있는 이곳. 많은 사람들이 찾은 이곳은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입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러브투어다. 러브투어? 러브투어는 유람선 관광을 시작으로 제천의 다양한 곳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코스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약재가 많기로 소문난 제천. 그 덕분에 약재상은 상품을 사기 위한 관광객들로 발질 틈이 없습니다. 청포고 배 타고 지금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이곳에는 다채로운 체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방 조격 마사지가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 네. 혹시 여기서 끝나고 또 어디로 가시나요? 또? 전통시장을 들려야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 여기 이 지역에서 특산품. 러브투어의 마지막 코스, 제천 역전 한마음시장입니다. 이곳은 매월 3일과 8일에 5일장이 서는데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평소보다 더 다양하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이 싸고 싱싱하고 금방 이제 시골에서 가져오시고 거의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좋죠. 싸게 살 수 있고 덤도 많고 많이 팔았어요. 고맙고 감사하죠. 예. 그분들도 또 시골에서 오시는 거를 시골에서 나오는 거를 믿고 사시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움큼이라도 더 주면 좋아하셔요. 시장을 좀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양손에는 장본 물건들이 가득하고 제천 역전 한마음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메밀전과 도토리묵으로 허기를 달래는 분들도 보입니다. 너무 맛있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시절에 그때 이런 것도 왜 명절 때 되면 붙였거든요. 그때 그 맛이라. 근데 나 2만 원 사가간다. 네가 왔는 짐에 왜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집에 신랑 갖다 주려고. 아이고 좋아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전통시장의 묘미, 노래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시장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저쪽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네.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여기 좋네요. 이래
전통시장이라 활기도 차고 이래야지, 그죠? 진짜 이게 사람 살아가는 기운이잖아, 그죠? 러브 투어. 뭐 연인들이 가는 그런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러브 투어는 그 제천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전통시장을 사랑하자는 의미의 버스 투어 상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버스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신다면서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천시에서는 100%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러브 투어에 참여하면 제천시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관광버스를 활용을 해서 제천 지역에 있는 유명 관광지, 뭐 예를 들어 청풍호라든지 청풍문화재 단지, 또한 입장료 등을 50%씩 할인해주고 있어서 전통시장의 장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버스에는 그 지역의 관광 해설사가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어떤 문화 유적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의미 깊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아주 훌륭한 관광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러브투어는 전통시장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2008년도에는 무려 6천여 명의 이 관광객들이 제천시를 찾아주었고요. 2013년도에는 2만 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 2만 명인데 다시 작년도부터 새로운 어떤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정비를 해서 2017년도부터는 2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매출도 1시간 30분 정도에 1인당 대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연간 그 시장 내에서 7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자체가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들 뭐 또 있겠죠? 네,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관광공사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뭐 자갈치 시장. 아유, 시장 참 좋은 데 많죠, 부산에. 네, 자갈치 시장, 뭐 국제시장, 그렇죠. 아니면 부평 깡통시장 등 부산 관내에 있는 15개의 전통시장을 선정을 해서 부산의 이제 유명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어떤 그런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남진 토요시장이나 장흥 토요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선의 아리랑 시장 등도 이런 여행지와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들을 잘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외국의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표적인 여행 상품이고 여행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자, 지자체와 함께 전통시장과 연계한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할 때요. 특히나 어떤 점들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이 깨끗하고 상인들이 친절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요 관광지와 연계를 할 때 이동거리가 좀 짧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여행을 하고 뭐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너무 길면 힘들어서 이동거리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여행 상품을 개발할 때는 지자체에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은 다양한 그 고객 체험 여행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시장이 있다 그래서 다녀와 봤습니다. 가시죠. 건강한 한약재 냄새가 풍기는 이곳은 3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양녕시장입니다. 한약재 도매시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표 양녕시장인데요.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려보는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 중에서도 오늘은 양녕시장의 특색을 살린 한방 문화장터 양녕 청춘난장이 열린다고에 찾아와 봤습니다. 예전에는 양녕시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한방 먹거리와 소매 가능한 한방 상품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조금 더 양녕시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녕시장은 지난해부터 양녕 청춘난장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전화. 자, 여기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오, 대단하구나. 올해는 문화관광체험 3색을 주제로 다양한 한방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친구? 재밌었어요. 그 야유회 비슷하게 이제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이 잘 노네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추억을 애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먹거리입니다. 양령시장답게 건강한 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과 코, 입을 자극하는데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맛은 어떤가요? 맛있어요, 새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이게 사진 찍어서 잘한 거예요. 몸에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 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청춘난장 축제 기간이 되면 이곳도 다른 때보다 더 붐비는데요. 바로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입니다.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섭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거 한약사들의 의상을 입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몰라 이것도. 잘 어울린다. 중국이 중국 같다. 중국이. 진짜 그런데요, 진짜? 혹시 그거 본인 옷 아니세요? 자, 이분은 맥이 잘 뛰는데 이분은 밤에 너무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 밤 활동을 줄이셔야 돼, 이분은. 재밌네요, 하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나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는 데도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한방협동조합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졌는데요. 덕분에 양손은 한약재로 무겁습니다. 여기 많이 옵니다. 그중 기분이 좋지. 몸에 좋은 한약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양령시로 놀러 오세요. 양령, 청춘, 난장. 네.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그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는 3대 양령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제기동에 있는 한약대 취급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천. 제천의 약초시장, 네. 그다음에 대구의 양령시장은 우리나라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요 청춘난장이라는 사업은 그 2016년도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구의 어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령, 청춘, 난장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양령, 청춘, 난장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한방 문화 장터로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전통 국악 밴드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약선 요리 전문가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한방 수육이라든지 한방 백숙, 뭐 다양한 한방 요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방 수제 맥주 만들기, 한방 뭐 막걸리 만들기 이런 체험 행사들도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구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팸 투어 진행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구 양령시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블로거들인 70명을 초대해서 팸 투어를 시작을 했고요. 또 대구 양령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한방과 양령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그런 팸 투어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대구에 또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치킨과 맥주.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를 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팸 투어단을 유치를 해서 한 1,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또 방문하는 그런 또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또 5월 달에는 중국인 이제 해외여행 개척단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MOU를 맺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별로 없거나 뭔가 특화된 것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컨셉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농촌 중심형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농촌에서 생산되는 신토부리 상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청양시장은 텃밭에서 이루어진 농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그 토요일 날마다 텃밭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할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들 가지고 판매하는 뭐 그런 시장도 있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특색이 없는 시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 지역의 특색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좋은 컨셉을 잡으면 얼마든지 시장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꿀팁이라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특산물 자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갖춰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의 개발, 지역민들이 참여를 통한 상생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인 및 상인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